자, 많이 힘드셨죠, 오늘? 3교시께 가장 많은 문제를 풀었고 하는데, 이 정도로는 공부를 해야죠. 하여튼, 이 회계에서 지난번 보니까 과락이 제일 많았어요, 어떻게. 그런데 회계가 과락 나온다는 거는, 그거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회계는 약간의 국어 실력과 약간의 산수 실력이 있으면은 누구라도 70점은 맞힐 수 있어요. 근데 과락이 나왔다. 과락은 40점이 안 되면 과락인데 그거는 뭐예요? 요령이 없게 공부하신 거죠. 하여튼 지금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제가 하자는 대로만 하시면은 그러면 완전 고득점도 가능하고요. 자, 그 정도 내가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다 이러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하자는 대로만 따라오시면은 충분히 60점에서 70점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는 거 잘 정리해 주시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기초회계입니다. 거기서 기본이 잡혀야만 그래야 기본서에 들어가서도 어느 정도 내용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자, 하여튼 지금 그 분계와 전기 오늘 이제는 지금까지는 분계를 했고요. 자, 조금 있다가 전기를 배우게 되면 이 분계와 전기 요게 제일 또 중요한 거다.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또 전기도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분계가 제일 중요한 거다. 하여튼 분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문제 9번이죠. 다음의 거래를 분계하라. 자, 1번 현금 200만 원과 상품을 300만 원 출자하여 신용상사를 설립했대요. 자, 그러면 분계하면은 자, 차변에는 현금 얼마예요? 200. 자, 그 다음에 상품은 300. 자, 영업을 개시했다. 자본금. 자, 자본금은 500. 1번 끝. 자, 그 다음에 2번. 대림상해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2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고 구입했다. 그랬죠? 그러면 업무용 컴퓨터니까 얘는 뭐예요? 비품. 자, 비품이라는 자산이 얼마? 20. 자, 현금으로 구입했으니까 대변에는 현금이라는 자산이 20 감소되겠죠? 자, 세 번째. 상금상해에서 상품을 100만 원 매입하고 대금 중 60은 현금으로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그러면 상품을 구입했으니까 차변에는 상품. 자, 100만 원이 증가했고요. 대금 중 60만 원은 현금으로 줬대요. 자, 현금이 60.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그러면은 외상 매입금이 되겠죠. 상거래니까. 그래서 40. 자, 네 번째. 상품을 250만 원 매출하고 대금 중 100만 원은 현금으로 잔액은 외상으로 했대요. 자, 이번에는 상품을 팔았으니까 대변에는 상품이 없어지죠. 자, 상품은 얼마가 없어졌느냐? 250. 자, 대금 중 100만 원은 현금으로 회수했어요. 그러면 현금은 1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이 150 이렇게 되겠죠. 자, 5번 위에 4번의 외상 매출금 잔액을 현금으로 회수했대요. 자, 이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현금은 150이 들어오면서 자, 내가 받아야 될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150이 감소되겠죠. 자, 6번 위에 3번에 외상 매입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자, 여기 있는 외상 매입금을 현금으로 갚았으면 자, 차변에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40. 자, 그 다음에 현금으로 갚았어요. 현금이 40. 자, 7번 새마을 금고에서 현금을 300만 원 단기로 차입했대요. 그러면 현금을 빌렸으니까 차변에는 현금 300만 원. 자, 빌린 돈을 차입금이라고 하는데 단기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단기 차입금이 300 이렇게 들어오죠. 자, 8번 위에 7번에 단기 차입금 300만 원을 이자 30만 원과 함께 현금으로 상환했대요. 자, 요 빌린 돈을 갚았죠? 그러면 단기 차입금이 300 없어지면서 이자를 줬으니까 이자 비용이 30. 자, 현금으로 갚았대요. 현금은 330 이렇게 나가죠. 자, 9번 업무용 복사기를 200만 원에 구입했대요. 자, 업무용 복사기는 뭐가 되나요? 자, 업무용 복사기는 비품이죠. 자, 비품이 200. 자, 그 다음에 대금은 일주일 후에 주기로 했대요. 자, 아직 안 줬죠? 상거래가 아니니까 미지급금. 자, 미지급금은 200. 자, 라스트 10번 위에 복사기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러면 현금이 나갔으니까 대변의 현금. 자, 미지급금을 갚은 거죠. 그러면 미지급금은 200 이렇게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계는 모두 정리가 됐어요. 자, 또 분석해 볼까요? 자, 얘는 뭐야? 현금이 들어왔는데 일부만 들어왔고 나머지는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일부 입금, 일부 대체, 자산 자본이니까 교환거래. 자, 2번은요. 현금이 나갔습니다. 출금 거래고 그 다음에 자산과 자산이니까 교환거래. 자, 여기는요. 일부는 현금이 나갔고 일부는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일부 출금, 일부 대체, 그리고 자산 부채니까 교환거래죠. 자, 4번도 일부는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일부 입금, 일부 대체, 그리고 자산 교환거래죠. 자, 5번은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입금. 자, 자산이니까 교환거래. 자, 6번은 현금이 나갔어요. 출금 거래고. 자, 부채와 자산이니까 교환. 자, 7번은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입금. 자, 그 다음에 자산 부채니까 교환거래. 자, 8번은 현금이 나갔어요. 출금. 그 다음에 차입금을 갚는 거는 교환거래고 이자를 주는 것은 손익거래죠. 두 개가 동시에 나왔으니까 이런 거래를 혼합거래라고 한다 이 소리죠. 자, 이거는 대체 거래가 되고 그 다음에 자산 부채니까 교환거래. 자, 현금이 나갔으니까 출금, 그 다음에 부채와 자산이니까 교환거래. 이렇게 하면은 일단 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이런 게 분계고, 자, 이제부터는 제가 교환거래, 손익거래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기본서에 가서 또 한번 간단하게 다뤄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자, 여러분들 우리 회사 현금이 얼마 있나요? 예? 갑자기? 자, 이게 우리 회사가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말일까지의 거래를 10개로 모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회사 현금이 얼마 있을까요? 회계 담당자한테 사장님이 물어봅니다. 우리 회사 현금이 얼마 있어? 그러면은 뭐라 그럴까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자, 일단 거래가 발생하면 이렇게 분계합니다. 분계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기네 집으로 옮겨줘야 됩니다. 자, 그게 뭐냐? 전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선 간단하게 현금 계정만 하나 그려볼게요. 자, 우선 이제 현금을 보면은 자, 1번에 보세요. 현금이 200이 들어왔죠? 자, 현금은 자산이고 자산이 증가되는 것은 차변이라고 그랬잖아요. 얘가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죠? 그러면 첫 번째에서 얼마가 늘어났느냐? 200만 원이 늘어났어요.
200 이렇게 기록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에서는 20만 원이 나갔네요. 20. 자, 3번에서는 60만 원이 대변에 있으니까 대변했습니다. 4번에는 현금이 차변에 있네요. 100만 원. 자, 5번에는 차변에 있네요. 현금이 150. 자, 6번에는 현금이 대변에 있네요. 대변에 40. 자, 7번은 현금이 차변에 있네요. 300. 자, 8번은 현금이 나갔네요. 대변에 330. 자, 9번은 현금이 없고요. 10번은 현금이 얼마 나갔느냐? 200만 원이 이렇게 나갔네요. 그러면 이제 끝났잖아요. 그러면 자, 이렇게 만약에 어떠한 경제적 사건이 생겼을 때 분개를 하고 자기네 집으로 이렇게 옮겨주면, 이렇게 옮겨주는 것을 전기라고 할 건데, 이렇게 전기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자, 이래 놓고 오늘 현재 우리 회사 현금이 얼마 있어? 그러면은 현금은 자산이니까 잔액이 차변에 있겠죠. 300, 750이 들어왔어요. 여기에. 자, 750이 들어왔고, 자, 그 다음에 대변에는 얼마가 나갔나 볼까요? 120에 650이 나갔죠? 자, 650이 나갔으니까, 맞나요? 자, 650이 나갔으니까 잔액은 차변에 100만 원이 남고, 자,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면은 사장님이 오늘 현재 현금이 얼마 있어요? 그러면은 100만 원이 있는데요. 라고 대답하면 된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분개만 해서는 안 되고 자기네 집으로 옮겨줘야 되겠구나. 자, 옮겨주는 것을 전기라고 한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 상품은 얼마 있느냐라고 본다면, 자, 이제 저 중에서 상품만 옮겨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상품 기정을 그립니다. 자, 상품은 차변의 증가, 대변의 감소예요. 그러면 자, 1번에서 차변에 300이 들어왔네요. 자, 3번에서 100만 원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4번에서 250만 원의 상품이 나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없어요. 자, 없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는 상품은 400이 들어와서 250이 나갔으니까 150만 원이 남아있구나 라는 것을 바로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지금은 이 문제를 가지고는 제가 현금 계정하고 상품 계정 2개만 했지만 이제부터는 아니죠. 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문제를 가지고 이번에는 분개와 전기까지 같이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자, 문제 10번입니다. 자, 다음의 거래를 분개하고 각 계정의 전기까지 해라 이랬죠?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지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12월 1일 현금을 300만 원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했대요. 그러면 차변에는 현금 300, 영업을 개시했다. 자본금이 300. 자, 이렇게 이제 분기를 하면은 그 다음에 자기네 집으로 옮겨갑니다. 자, 그럼 먼저 현금이라는 계정이 만들어져야죠. 자, 이렇게 현금 만들어주고요. 자, 중요한 것은 분개가 차변에 있으면은 전기, 자기네 집도 차변에 갑니다. 원리가 그렇잖아요. 기본적인 원리는, 자, 현금은 자산이고 자산의 증가는 차변, 감소는 대변이죠. 그러면 차변에 12월 1일 날 현금이 얼마 들어왔어요? 3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중요한 것은 현금 300만 원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알기 위해서 반대편 계정 과목을 여기다 써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자본금이 3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언제라도 요거를 보면, 우리 회사는 현금이 300만 원 들어왔는데 자본금으로 들어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자본금 계정을 그립니다. 자, 자본금은 자본의 증가는 대변, 감소는 차변. 자, 분기가 대변에 있어요. 그러면 자기 집도 대변에 갑니다.
자, 대변에 12월 1일 날 300만 원의 자본이 늘어났는데, 자, 원인은 반대편 계정 과목 현금 300 이렇게 기록을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자, 경제적 사건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적는다. 분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 집으로 옮겨간다. 옮겨가는 것을 전기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분기하고 전기하고 합니다. 그런데요, 실무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옛날에 전산회계가 없을 때는 우리가 이걸 다 그렸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기업들이 아마 전산으로 다 할 겁니다. 따라서 뭐만 해주냐? 요것만 분기하는 거예요. 요것만 일반 점표에다가 입력을 하면은 컴퓨터가 알아서 자기네 집으로 이렇게 옮겨줘요. 진짜 굉장히 편해진 거죠. 편해진 거 대신에 일자리가 그만큼 없어진 거죠. 자, 하여튼 그래도 우리 컴퓨터가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렇게 배우는 거죠. 자, 12월 6일 날 상품을 4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럼 이제 12월 6일 날 상품을 구입했대요. 자변의 상품 얼마예요? 40. 자, 대금은 현금으로, 현금이 40. 자, 그러면 이제 분기했으면은 자기네 집으로 옮겨가야 되니까 이번에는 상품 내 집을 만들어야죠. 자, 상품은 자산이고 자산의 증가는 차변, 감소는 대변. 그러면 분기가 차변에 있으니까 차변에다가 12월 6일 날 40. 자, 상품이 40만 원 늘어났어요. 늘어난 원인은 반대편 계정 과목 현금 40. 그러면은 우리는 이걸 보면은 아, 상품을 40만 원 현금으로 샀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현금이 나갔으니까 현금 계정 대변이죠. 자, 대변에는 12월 6일 날 자, 상대편 계정 과목 상품 40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그러면 오늘 현재 우리 회사는 현금이 260만 원 있다라는 것을 바로 한눈에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전기의 목적이다. 자, 12월 12일 날 현금 60만 원을 신한은행에 당좌 예금했대요. 자, 그러면 우리 회사는 당좌 예금이라는 자산이 60만 원 늘어나고 현금을 예금했으니까 현금은 60만 원이 없어지겠죠. 자, 그럼 여기에는 또 당좌 예금 계정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당좌 예금이 만들어져요. 자, 자산의 증가 감소. 그럼 차변이죠. 자, 12월 12일 날 상대편 계정 과목은 현금이 60. 자, 이번에는 현금이 나갔으니까 대변이죠. 자, 대변에 12월 12일 날 당좌 예금으로 60이 나갔어요. 그러면은 우리 회사는 300의 현금이 들어와서 100만 원이 지금 빠져나갔네요. 그래서 오늘 현재 우리 회사의 현금은 200만 원이 있다는 것을 바로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전기의 이유입니다. 아, 왜 전기를 해야 되느냐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18일 날 상품을 30만 원 매출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대요. 자, 상품을 팔았네요. 대변에는 상품 얼마예요? 30. 자,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현금이 30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현금 계정 차변에 12월 18일 날 상품에서 30 이렇게 들어왔죠. 자, 이번에는 상품이 나갔네요. 자, 대변에 분기가 대변이면 자기 집도 대변이고, 자, 반대편 계정 과목을 씁니다. 현금 30. 그러면 오늘 12월 18일 현재 우리 회사 현금은 얼마 있나요? 330이 들어와서 100만 원이 나갔으니까 230이 남았고, 우리 회사 상품은 40을 사왔다가 30을 팔았네요. 그러면 10만 원의 상품이 남아 있는 것을 바로바로 원장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가 이런 거를 기록하는 장부가 분계장이고요. 자, 자기네 집들 요걸 계정이라고 하잖아요. 요걸 이제 옮기는 거를 총계정 원장이다 이래요.
자, 요게 이제 계정이에요. 요거를 계정이라고 하고, 자, 이런 것들을 계정이라고 합니다. 자본금 계정, 상품 계정, 현금 계정. 그럴 때 요 자본금이나 상품이나 현금 이런 것들을 계정 과목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정 과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대변 계좌, 여기는 차변 계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계정이 가서 들어가서 앉는 곳을 계좌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차변 계좌고 대변 계좌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장부를 총계정 원장 또는 뭐 계정별 원장 이렇게 부릅니다. 자, 22일 날 종업원에게 급여를 50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네요. 자, 그러면 차변의 급여가 50. 자,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이 50. 자, 그러면 역시 급여 규정이 그려져야죠. 없으면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급여라는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12월 22일 날 현금 50. 자, 현금은 나갔으니까 대변이죠. 자, 12월 22일 날 급여로 50. 이렇게 하나도 빠짐없이 옮겨가야 됩니다. 자, 29일 날 집세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12월 29일 날 집세를 지급하면 임차료죠. 자, 현금으로 줬으니까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됩니다. 자, 또 한번 이제 임차료 계정 만들어줘야죠. 자, 임차료 계정 차변에 자, 12월 29일 날 현금 20. 그 다음에 이제 현금이 나갔어요. 12월 29일 날 임차료 20 이렇게 나오면 자, 모든 거래가 분계 끝났고 자기네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전기도 끝났다. 그럼 이제 오늘이 12월 말일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현재 우리 회사 현금은 얼마 있나요? 자, 이거 보면 알죠? 330이 들어왔고 170이 나갔습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거는 160이 남아있네요. 자, 우리 회사의 자본은 300이고 상품은 10만 원이 남아있죠. 자, 당좌예금 60이 있고요. 급여나 임차료라는 비용이 50, 20 이렇게 발생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어떠한 경제적 사건이 생기면 반드시 분계를 하고 분계한 것은 자기네 집으로 옮겨가야 된다. 옮겨가는 것을 전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분계와 전기, 자, 거기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로 다시 들어오시면은, 자, 우리 50페이지가 되겠네요. 전기. 자, 전기란 분계장에서 분계가 완료되면 분계한 것을 해당 계정으로 옮겨 적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를 전기라고 한다. 즉, 분계장의 거래 기록을 원장에 있는 계정에 옮겨 적는 과정을 말합니다. 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의 법칙 다 설명드렸죠. 자, 분계가 차변이면 자기네 집도 차변, 분계가 대변에 있으면은 자기네 계정에도 대변에다가 기록을 하고 반드시 반대편 계정 과목을 기록해야 한다. 자, 거기 한번 보세요. 1번 분계된 차변 금액은 각 원장의 차변에 기입하고 분계된 대변 금액은 원장의 대변에 기입하죠. 자, 전기할 때 금액 이외에 상대 계정 과목을 기록합니다. 자, 다만 상대 계정이 2개 이상일 때는 제좌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이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12월 29일 날 임차료 20만 원 중에서 10만 원은 현금으로 주고요. 자, 나머지 10만 원은 수표를 발행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당좌 예금이 1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자, 임차료 여기 차변에는 상대편 계정 과목이 뭐가 돼요? 자, 지금 현금 20이 아니라 자, 이때는 뭐가 돼요? 임차료 계정 차변에는 반대편 계정 과목이 2개잖아요. 여기다가 현금도 써야 되고 당좌 예금도 쓰면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2개 이상이 있을 때는 제좌라고 해라.
그러니까 제2좌라는 뜻은 여러 놈이 앉았다 이 소리죠. 자, 이렇게 되면 자, 이번에 현금은 여기죠. 여기는 임차료가 10만 원만 나갔죠. 그 다음에 당좌예금 계정 대변에 12월 29일 날 자, 상대편 계정 과목 임차료 10만 원 이렇게 기록이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오늘 현재 당좌예금은 50만 원만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소리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분기한 것을 자기네 집으로 옮겨주는 것을 전기라고 하는 것이다. 자, 거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자, 이제는 교재에 있는 51페이지에 다음에 에듀프로의 거래를 분기하고 각 계정에 전기하자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노트에다가 이제 한번 기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노트에다가요. 자, 이렇게 분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옆으로 자기네 집을 만들어서 옮겨가 보시라 이 소리죠. 그리고 일시정지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일시정지 하시고 자, 조금 아까 배운 대로 1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자, 분기하시고 계정에다가 옮겨 놓으시라. 자, 다 옮겨 놓으신 분만 이제부터 강의를 들어야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다 풀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여기에다가 문제를 풀어드릴 테니 여러분들은 이제 채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느 거를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는지 그 정도만 이제 잘 구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51페이지입니다. 1월 10일. 다만 중요한 거는 지금 안 풀어보시고 그냥 강의만 듣겠다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진짜 적극적으로 제가 하자는 대로만 따라오세요. 진짜 제가 책임지고 60점 이상 도와드립니다. 하자는 대로만 하세요. 먼저 문제를 풀고 강의를 들으라고 그랬는데 안 푸신 분들, 그런 분들이 과락에 아주 과락 맞을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여튼 처음에 기본적인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자, 제가 하자는 대로 잠시 아직 문제 안 푸셨으면은 일시정지 해놓고 틀리면 어떻습니까? 틀리는 게 공부죠. 틀려놓고 다시 제 강의를 들으면서 아, 내가 이걸 틀리는구나 하고 찾아내야죠. 그게 원칙입니다. 원칙. 자, 1월 10일 현금을 100만 원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였답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는 뭐예요? 자, 1월 10일 날 차변에는 현금 얼마 들어와요? 100만 원. 자, 영업을 개시했다. 자본금 1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분기했으면은 자기네 집으로 옮겨가요. 자, 우선 현금 내 집. 자, 분기가 차변에 있으면 자기 집도 차변에 가고 자, 반대편 계정 과목 자본금 100 이렇게 써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자본금 계정 또 만들어야죠. 자, 자본금은 대변에 있으니까 대변에 반대편 계정 과목 현금 100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해줘라 이 소리입니다. 자, 2월 5일 날 상품을 30만 원 외상으로 매입하였다. 자, 상품을 샀으니까 차변에는 상품 자, 30. 그 다음에 외상으로 구입했대요.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30 이렇게 늘어나죠. 자, 그러면 상품은 없으니까 여기다 새롭게 만들어야죠. 이렇게. 자, 상품 계정 차변에는 2월 5일 날 상대편 계정 과목 외상 매입금이 30.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 계정을 또 그려야 되죠. 이렇게. 자, 외상 매입금. 자, 부채니까 대변. 분기가 대변이면 얘도 대변에 가요. 2월 5일 날 상품 30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이 소리죠. 자, 넘어갑니다. 3월 11일
현금을 70만 원 1년 이내 상환하기로 하고 빌렸대요. 그러면 3월 11일 날은 현금을 빌렸으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죠. 얼마가? 70. 자, 1년 후에 갚기로 하고 빌렸대요. 단기 차입금. 그러면 이번에는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현금 계정 차변에 자 3월 11일 날 뭐예요? 단기 차입금이 되겠고 자 금액은 70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단기 차입금 계정을 또 만들어 줍니다. 자 분기가 대변에 있어요. 계정도 대변. 자 대변에 3월 11일 자 반대편 계정 과목은 현금 70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월 20일 영업용 책상을 구입하고 대금 4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면 이번에는 4월 20일 날 영업용 책상을 우리는 비품이라고 하죠. 사무실에서 쓰는 집기가 40. 자,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현금이 40. 그러면 자, 여기는 이제 비품이라는 계정이 또 나옵니다. 자, 비품이라는 계정은 4월 20일 날 현금으로 40. 그 다음에 현금이 나갔으니까 이번에는 대변이에요. 현금 계정 대변에 4월 20일 날 자, 비품으로 40. 그러면 이제 4월 20일 현재 우리 회사 현금은 얼마가 있겠습니까? 170이 들어와서 40이 나갔네요. 그러면 오늘 현재 우리 회사 현금은 130 남아 있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거죠. 자, 5월 7일 날, 자, 우리 아까 빌려온 돈이 없었는데 문제가 그러네요. 자, 단기 차입금 50만 원과 이자 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아, 거기 좀 요거는요. 자, 조금 문제를 제가 하나 추가할게요. 있죠. 제가 잘못 봤어요. 차입금이 있었잖아요, 여기 있었죠.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은 5월 7일 날은 3월 11일 날 우리 아까 현금을 70만 원 1년 이내 상환하기로 하고 빌렸다가 그 중에서 50만 원을 이자와 함께 현금으로 지급한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날짜는 5월 7일 날. 자, 차입금을 갚았으니까 차변에 단기 차입금 50. 그 다음에 이자를 2만 원. 자, 이자를 지급하면 이자 비용이죠. 2만 원. 현금으로 줬대요. 현금은 52만 원. 자, 그러면 우리 단기 차입금이 차변이죠. 자, 5월 7일 날 상대편 계정 과목은 현금 50. 자,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이 만들어집니다. 자, 또 이자 비용. 자, 이자 비용은 차변이죠. 5월 7일 날. 자, 현금은 2만 원. 그 다음에 현금이 나갔으니까 대변이에요. 자, 대변에 5월 7일 날 얼마가 나가요? 52만 원이 나가는데 상대편 계정 과목이 2개 이상이네요. 요럴 때 뭐라고 한다? 제좌라고 써라 이거죠. 자, 반대편의 계정 과목이 2개 이상일 때 이때는 제좌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6월 10일 날 외상 매입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그러면 6월 10일 날 우리 아까 외상으로 30만 원 사왔는데 그 중에서 10만 원을 갚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 10만 원 없어지면서 자, 현금은 10만 원이 나가버린다. 그러면은 자,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됐네요. 자, 차변에 현금 10. 그 다음에는 현금은 나갔으니까 대변에 6월 10일 날 외상 매입금으로 10만 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9월 20일 날 임대료 20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했대요. 자, 집세 20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날짜는 9월 20일 날, 자, 현금이 20 들어오면서, 자, 이거는 집세로 받았으니까 임대료가 20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자, 9월 20일 날 임대료 20이 들어왔고, 자, 이번에는 임대료라는 계정을 또 만들어줘야죠, 여기다가. 그러면 임대료 대변에, 자, 9월 20일 날 현금 얼마가 된다? 20 이렇게 적어주면 끝났다. 자, 그 다음에 10월 15일 날입니다. 급여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자, 급여를 얼마? 5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이 5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급여라는 비용이 또 발생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면, 자, 급여 규정 차변에는, 자, 10월 15일 날 현금이 5만 원이고, 이번에는 현금이 나갔으니까 대변이죠. 자, 대변에 10월 15일 날 급여로 5만 원이 지출이 됐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자, 라스트 12월 10일 날 수수료 3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했대요. 그러면 12월 10일 날, 자, 현금은 3만 원이 들어오고, 자, 요거는 내가 받았어요. 뭐로? 수수료로. 그러면은 수수료 수익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현금 규정 차변에, 자, 12월 10일 날 수수료 수익 얼마예요? 3만 원. 그러면은 여기에 다시 수수료 수익 계정이 만들어지면 되죠. 자, 수수료 수익, 자, 12월 10일 현금으로 3만 원 이렇게 들어오면은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은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오늘 현재 요약적으로 현금이 얼마 있는지 알 수가 있나요? 자, 여기 보시면 현금이 얼마 들어왔어요? 193만 원이 들어왔네요. 그 다음에 얼마가 나갔습니까? 107만 원이 나갔죠? 자, 그러면 현재 우리 회사 현금은 얼마예요? 86만 원이 현금으로 남아있다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겠죠? 자, 자본금은 100만 원이고요. 상품은 30만 원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은 30만 원 외상으로 사다가 10만 원만 갚았으니까 아직도 갚아야 할 외상매입금은 20만 원이 남아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차입금은 70만 원을 빌렸다가 그 중에서 50만 원 갚았네요. 그러면은 얼마 남아있어요? 20만 원이 아직도 갚아야 되네요. 자, 비품은 40만 원이 있고, 자, 이자 비용에 임대료에 급여에 수수료 수에 이렇게 모든 것을 요 계정을 보면은 보다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것만 만약에 한다면은 이것만 가지고 우리 회사 현금이 얼마 있냐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언제나 기업에서는, 자, 분개를 한 다음에 자기네 집으로 옮겨간다. 옮겨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전기한다. 그러면 전기하게 되면은, 자, 어느 계정에 옮겨지는 거예요? 각각 독립된 자기 계정으로 옮겨지는 거죠. 자, 이럴 때, 자, 여기 있는 자본금, 상품, 현금, 자, 이런 이름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계정 과목이라고 하고, 자, 여기를 차변계좌라고 하죠. 차변계좌고, 여기는 대변계좌가 되겠죠. 자, 차변계좌, 대변계좌 이렇게 해서 각각의 계정이 옮겨가는 것을 계좌라고 하고, 자, 쟤네들을 충쳐서 뭐라 그래요? 총계정 원장 또는 계정별 원장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원리는 간단하죠. 경제적 사건이 생기면 먼저 붕괴한다. 붕괴가 끝나면 자기네 집으로 옮겨간다. 그래서 요거를 퉁쳐서 분괴와 전기라고 한다. 이 소리예요. 자, 거기까지가 51페이지의 전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53페이지에 회계 장부가 있는데요. 이거는 진짜 쉬워요. 우리 시험에 나오면 아주 간단하게 제가 주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까. 자, 요거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회계 장부에는 자, 중요한 장부와 중요한 장부를 도와주는 보조 장부를 만들 수 있다. 자, 다시 한번요. 중요한 장부를 주요부, 그 다음에 도와주는 장부를 보조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주요부라는 것은 어떠한 거래가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무조건 다 기록해야 되는 게 중요한 장부예요. 그러면 어떤 게 중요한 장부예요? 자, 거래가 발생하면 무조건 뭐 했어요? 붕괴하셨죠. 그래서 붕괴장. 자, 그 다음에 붕괴한 것은 자기네 집으로 다 옮기셨죠. 얼로 옮겨요? 총계정 원장. 그래서 자, 회계장부의 주요부에는 붕괴장과 총계정 원장이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주요부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장부로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하는 장부. 그 다음에 보조부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록하는 건데, 자, 이러한 보조부에는 다시 보조기입장하고 자, 보조원장으로 나뉩니다. 자, 그러니까 우선 일단 주요부에는 뭐가 있다? 분기장과 총계정원장이 있다. 그 다음에 보조부에는 보조기입장과 보조원장이 있는데요. 자, 그냥 개념만 잡고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한 문제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가 더 많아요. 근데 나와도 너무 쉬우니까 이런 정도는 다 맞히셔야죠. 자, 우선 보조기입장과 보조원장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보조기입장은요,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한 권의 장부에 날짜 순으로 그냥 차례차례 써나가는 게 보조기입장. 자, 보조원장은요, 여러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권으로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 여러 권은 거래처별일 수도 있고요. 거래처별로 나눌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상품별, 아니면은 자산별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외상으로 물건을 팝니다. 그러면은 거래처가 3개가 있어요. 그러면 자, A상에, B상에, C상에 각 상해별로 기록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거래처별로 이렇게 여러 권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품별로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취급하는 상품이 A상품, B상품, C상품, 상품별로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자산별로. 자, 유형자산인데 우리는 유형자산에는 건물도 있고 비품도 있고 토지도 있잖아요. 그렇게 대장을 여러 개를 만든다. 자, 각설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주요부는 분계장하고 총계정 원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주요부, 분계장, 총계정 원장 이렇게 해서 끝내시고, 그 다음에 보조부에는 보조기입장과 보조원장이 있는데, 자, 보조기입장은 외우지 마시고요. 보조원장만 외우세요. 자, 보조원장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무슨 원장으로 끝나면 보조원장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매출처 원장, 매입처 원장, 적성품 원장, 수확판매 원장, 무슨 원장 이렇게 끝나면은 얘는 보조원장이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단 총계정 원장은 빼놔야죠. 총계정 원장은 주요부고, 자, 총계정 원장을 제외한 무슨 원장 그렇게 나가면은 보조원장이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아까 상품별로 기록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상품 재고장이 된 걸 앞으로 기본서에서 배우십니다. 그래서 상품 재고장 여러 권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자산의 대장.
유형자산 대장. 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요거가 보조 원장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보조 기입장이죠. 자, 한번 책을 보시면, 자, 53페이지에 주요부와 보조부. 자, 주요부는 분기장과 총계정 원장이다. 그럼 보조부에는 보조기입장과 보조원장이 있는데 보조기입장 기억하지 마시라. 보조원장이 아니면 보조기입장이죠. 자, 그러면 그 밑에 보조원장의 특징을 보면은 아까 제가 무슨 원장으로 끝난다 그랬어요. 매출처 원장, 매입처 원장, 적성품 원장, 수탁판매 원장, 수탁매입 원장, 이렇게 원장. 자, 판매관리비 원장, 이렇게 원장으로 끝나면은 보조 원장이고, 원장으로 끝나지 않는 거 하나 있었죠? 상품재고장, 유형자산의 대장. 이렇게 딱 기억하시면 우리 시험에 뭐 나오겠어요? 다음 중 보조 원장 아닌 거, 아니면은 보조 기입장이 아닌 거,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건 바로 한 방에 체크가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회계장부에는 그런 게 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딴 거는 뭐 볼 필요 없습니다. 딴 거는 볼 필요 없고 그냥 제가 기억하자라는 대로만 딱 기억해 놓으면 더 이상 쳐다볼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분계와 전기까지 끝났고, 자, 이제 다음 주에는 결산. 자, 결산을 하게 되면은 우리 이제 기초회계가 모두 끝나게 되죠. 자, 근데 결산 중에서도 제가 기본소에 가서 충분히 많이 할 거, 그거는 기본소로 패스하고, 하여튼 회계에서 기본적인 것은 우리 아까 한 거, 분계와 전기,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결산의 개념, 요것만 잘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10월인가요? 10월부터는 기본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하여튼 고득점이 될 수 있도록 저하고 한번 계획을 한번 잘 짜보자고요. 하여튼 제가 하시는 대로만 해 주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고득점 하실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일단 저를 믿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4시간 동안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